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고1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꼭 알아야 하는 학종 생기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시로 대학을 간다, 생기부가 중요하다, 학종이 어떻니, 교과가 어떻느니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가 뭔지 너무 복잡하고 용어 자체도 너무 다양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것 정도는 꼭 알아야 되는 것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릴 텐데 요것만 알고 올라가셔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생기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무슨 생기부냐? 선행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학교 올라가서 생기부 준비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 많이 계실 텐데요. 생기부는 한번 기록되면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기부라 함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활동한 것을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교과 선생님들께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수정할 수 있는 수정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때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나 이거 좀 더 보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수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팩트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작성이 되는 것이 생기부인데 그 팩트 자체가 없다면 없던 사실을 부풀려서 없던 사실을 새로 만들어서 수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수정하면 늦단 말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1학년, 2학년, 3학년 생기부가 적히는데 한 학기만 날려도 6분의 1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3월에 입학해서부터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적힌 활동을 고려하면서 미리부터 활동을 한다면 한 학기가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기부가 이미 쓰여진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기부 컨설팅은 내용이 다 적힌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대학에 어떻게 진학을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나중에 수정 기간에 선생님한테 어떻게 요청할지 컨설팅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수백만 원씩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내가 생기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야 하는가를 알고 입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기부에서 알아야 되는 핵심을 오늘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딱 알고 3월 달부터 하나하나 대비를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학종, 생기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고등학교 생기부에 어떤 내용들이 적히는가? 실제로 적히는 항목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비교과 활동의 대부분이 적히는 이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교과 활동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창의적 체험활동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히는가? 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크게 또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동봉진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 크게 네 가지를 자동봉진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비교과로 했던 활동들이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돼서 적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동봉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뭐냐? 내가 정말 자유롭게 한 활동들이 기록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다양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단체로 진행하는 어떤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단체로 진행하는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학생회 활동이나 학급 임원 활동 이런 것들이 이 자율활동에 기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체육대회가 있을 수도 있죠. 다양한 학술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흡연 예방 교육, 성희롱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들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율활동으로 적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활동은 학교 내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군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자율활동이 전교생이 복붙한 내용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율활동 내역이 대학에서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이 자율활동을 할 때에도 공통적으로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하지만 내가 특별히 여기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자율활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잘 기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오늘은 각각의 용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각각의 활동들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잘 기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일단 자율활동이 무엇이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는 제가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이 동아리 활동하는 내용들이 생기부에 다 기록이 되고 동아리 활동이 입시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때요? 그냥 관심 분야, 취미, 놀러 가는 거, 친구들이랑 친목을 도모하는 거 이런 거였다면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들 하나하나가 입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어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앞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어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 나의 관심사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필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진로에 이런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서 이 동아리에서 들어갔고 이런 활동을 했답니다 라는 것들을 어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는 단체 활동이니까 이 조직 생활에서 내가 문제가 됐을 때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어필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과목이나 학문에 대해서 내가 깊이 있게 탐구한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도 내 능력을 어필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은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도 중학교 때 해봤죠? 시간 채우느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지 않지만 어떤 기관에서 얼마나 봉사활동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고 그게 대학에 제출이 되겠죠? 아 그러면 대충 가라로 이게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게 그냥 의미 없이 기록이 된 경우에는 중요하게 보지 않겠죠. 아, 별 의미 없는 그 시간만 채웠구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어떤 특정 분야를 내가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했다면 그 부분이 대학에서 또 정상 참작이 되겠죠. 봉사활동도 그냥 시간만 기계적으로 채워서 형식적으로 채워 넣어야지 라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의 일관성을 통해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고등학교 봉사활동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진로활동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로 나아가고 싶은가에 대한 기록들이 적히는 게 진로활동입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도 기록이 되고요. 진로를 확정한 다음에 관련돼서 추가 활동을 한 것들 모두 기록이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진로 시간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했던 활동들, 진로 적성 검사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어떤 특정 분야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특정 진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진로 선생님과 상담 활동을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 나 혼자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내용들이 진로 담당 선생님이나 교과 선생님이나 우리 담임 선생님께 어필이 돼야 된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더라도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진로 활동 부분에 여러분들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내가 진로에 대해서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있음을 항상 선생님들께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자동봉진 4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적힐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학에서 학종에서 생기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능력을 내가 어필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생기부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가하고자 하는 크게 4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스터디코드 홈페이지에서 학종의 코드 유료 강의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과 활동에서 기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교과 활동입니다. 교과 활동에서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기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적들이 정량적으로 기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는 부분이 각 과목별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대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특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가를 학기 초부터 잘 대비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내용이 기록되느냐, 여러분들이 수업 태도, 학습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가, 발표 또는 수행평가 또는 조별과제, 보고서, 질문을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돼서 기록되는 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혼자 공부해서 점수 잘 나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과목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깊이 있게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탐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발표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기 중에 수업에 임하는 태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갖고 임하셔야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저는 너무 내성적이라 가지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저희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꼭 발표나 이런 질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고서나 이런 서면으로도 선생님들께 내 능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만 알고, 아, 내가 세특에서 잘 받기 위해서는 내가 발표가 부족하면 이런 부분으로 내 능력을 어필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만 알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외에 정량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적이 기록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적은 시험 결과로 기록이 되지만 어떤 과목을 시험 쳤는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된 과목을 배웁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대학에서는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좀 어렵지만 이 과목을 선택을 했구나. 아, 얘는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다고 해놓고 우리 학과에 필요한 이 내용들은 선택을 하지 않았네? 이런 식으로 실제 점수가 아니라 얘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를 보면서 이 아이의 성향과 또는 관심사를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선택하는 과목들도 여러분들의 진로와 연관을 지어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알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교과, 비교과, 창체와 세특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 활동입니다. 어떤 책 읽었는지 독서 목록은 반영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반영 안 됩니다. 독서 목록은 대학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독서 활동은 앞에서 설명한 창체나 세특에 기록될 수는 있어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목록은 제출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세특에 기록될 수가 있고요. 창체에 기록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었고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아가지고 내가 진로가 이렇게 확정됐습니다를 진로 활동에 적을 수가 있겠죠.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뭔가 조직 내에 문제가 생겼어. 아, 난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라는 내용 쓸 수 있죠. 수학 과목 공부하다가 내가 수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 수학 역사에 관한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쓸 수 있죠. 또는 자율활동에서 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받고 흡연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책을 통해서 추가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다고요. 독서가 목록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창체와 세특에 기록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스가 독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도 너무나 중요하다. 창체와 세특에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어떤 책을 읽어서 기록되도록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3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잘 대비를 하신다면 정말 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생기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창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세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서 잘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입시 정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자동봉진 하던데 이거구나. 아, 세특이 이거구나. 아, 내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잡히셨을 테니까 앞으로 학종 생기부 잘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 내용들을 앞으로 3월 달부터 내가 어떻게 대비할지 미리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고등학교에 올라간다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생기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잘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스터디 코드, 학종의 코드 유료 강의를 참고를 해보신다거나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겨울방학을 통해서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한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비고1이 알아야 되는 입시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